세상에, 말도 안 돼. 이사장님이 내 친엄마라고? 은호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이사장님과의 대화에서 흘려들은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잃어버린 딸이 있다는 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복잡한 눈빛들.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선 은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 소매를 여러 번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어떤 서류를 발급받으실 건가요? 가족 관계 증명서요. 그리고 혹시 제 입양 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비누방울을 다루듯 말이에요. 직원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더니 매뉴얼을 뒤적였어요.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입양 정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전에 보육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셨다면 그쪽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번쩍 스쳤습니다. 길고 하얀 복도, 침대마다 달린 작은 이름표들, 함께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은호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구청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뭔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걸어온 은호는 정류장 의자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확인해야 해. 지금이라도. 그런데 문득 대학 시절 기억이 스쳤습니다. 인테리어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갔던 보육원이 있었는데 그곳 벽에 걸린 아이들 그림 중에 지은호라고 쓰인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단순히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곳이었을까? 은호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어 핸드폰으로 그 보육원을 검색했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갔던 그곳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보육원에 도착한 은호는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행정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어릴 때 이곳에서 생활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은 은호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소리가 난 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호 씨, 맞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네요. 6세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입양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양 정보 공개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찾아낸 실마리인데 또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힌 거였죠. 보육원 복도를 나서며 은호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그 복도를 다시 걷고 있다니. 창밖의 늦여름 풍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만 가득했죠. 집에 돌아온 은호는 정순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 친부모님은 누구예요? 정순이의 손이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쳤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정순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은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엄마한테는 내가 소중한 딸이야. 하지만 엄마, 강호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다 알게 되었잖아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묻지 마라. 정순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기 방으로 돌아온 은호는 침대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어떻게 해서든 내 친부모를 찾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막하기만 할까? 은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은호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마침 길을 지나던 참이에요. 고성희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갤러리 공사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는 자재 정리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페인트 냄새와 시멘트 가루가 떠다니는 현장에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고성희가 들어서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죠. 이사장님, 어쩐 일로? 은호는 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털며 인사를 했습니다.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천장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어요. 은호 씨, 일은 잘 돼가고 있나요? 궁금해서 잠깐 들러봤어요. 고성희의 시선이 벽에 붙은 도면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생각보다 오래 세심하게 은호의 작업을 살펴보고 있었죠. 은호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현장 한쪽에 놓인 간이의자에 우아하게 앉더니 다리를 포개었습니다. 벽에 붙은 도면들을 흘끗 보던 고성희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모님께서 출생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신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페인트붓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죠. 고성희는 은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런? 고성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예전에 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은호 씨 눈이 그 집안 분들과 참 닮았더군요. 그 말을 하는 고성희의 표정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었죠. 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그게 무슨... 그때 고성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죠. 고성희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 급한 전화네요. 은호 씨, 수고하세요. 또 들를게요. 고성희는 전화를 받는 척하며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높은 굽의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똑똑 울리며 점점 멀어졌죠. 갤러리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고요해진 현장에 은호만 남겨졌어요. 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눈이 닮았다는 말, 잃어버린 아이라는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작업을 재개하려고 자재를 정리하던 은호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고성희가 앉았던 의자 팔걸이 부분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긴 머리카락 한 올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은호는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집어 올렸습니다. 고급 미용실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한 듯한 고성희의 것이 분명했죠. 버리려던 손이 문득 멈췄어요. 닮았다. 고성희의 말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은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비닐봉지를 찾아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왜 그러는지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미친 생각인가. 은호는 중얼거리며
비닐봉지를 작업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마음이 뒤섞였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고성이의 의미심장한 눈빛, 닮았다는 그 말, 그리고 지금 가방 속에 들어있는 머리카락한 올. 정말 이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은호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은호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어? 내가 이런 모습일 땐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다음 날 카페 구석자리에서 은호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컵을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젯밤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지혁이 카페 창고에서 나와 은호의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은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혁은 은호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은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 보였어요. 은호야, 솔직히 말해봐.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있었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혁 선배, 저 더 이상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말과 함께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호야, 어디서 왔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사람이야. 내가 내 곁에 있잖아. 지혁의 따뜻한 말에 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고맙지만 저는 진짜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은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진 집에서 은호는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비닐봉지와 전용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는 고성이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고 용기에는 자신의 타액을 채취해 담아 놓았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유전자 검사 키트를 받아서 설명서대로 준비한 것이었죠.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은호는 중얼거리며 유전자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검사기관 주소를 적고 두 샘플을 소포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봉하기까지 몇 번이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2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은호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봉투 안에 자신의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이면 되는 일이었지만 왠지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은호의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인지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어요. 오늘도 점심을 거른 채 카페 일을 하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 빈속이라 그런가. 은호는 카페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삼각김밥 코너에서 참치마요를 집어들던 순간 계산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아보니 상철 아저씨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은호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은호 실장님, 어서 와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철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상철은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은호는 삼각김밥과 우유를 가지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도시락 정말 감사했어요. 맛있게 먹었거든요. 천만에요. 그런데 요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네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상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은호는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상철의 따뜻한 시선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혼자서는 답이 안 나와서 힘들어요. 상철은 계산을 마치고 나서 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은호 실장님, 조급하면 스스로 더 힘들어져요. 때론 기다림이 답일 때도 있죠. 진실은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상철의 말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호 실장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은호 실장님 자신이에요. 어떤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실장님을 정의하지는 못할 거예요. 상철의 말을 들으며 은호는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조언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편의점을 나서며 은호는 상철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 그리고 진실이 자신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 가방 속에 있는 검사 결과 통지서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때까지는 상철 아저씨 말대로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2주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믿어도 되는 걸까? 수빈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영상통화를 마친 참이었어요. 화면 속 그의 미소와 다정한 인사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민준이라는 남자였죠.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해외 출장을 자주 간다고 했어요. 오늘도 예뻐 보이네. 잠깐 통화해서 미안해. 회의가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남자를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몇 시간 후 수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수빈아, 큰일 났어. 출장지에서 여권과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 귀국할 돈이 없어서 발이 묶였어. 수빈은 깜짝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면서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신 건 아니죠? 정말 걱정돼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곧이어 민준에게서 여러 장의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현지, 호텔 로비와 거리 풍경, 그리고 경찰서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죠. 몸은 멀쩡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 경찰에 신고도 했고 비행기표만 있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어. 사진들을 보니 정말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수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메시지가 수빈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수빈아, 한국 돌아가면 곧장 프로포즈 할 거야.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번 일로 더 확실해졌어. 수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수빈의 외모에만 관심을 보였는데 민주는 달라요. 수빈의 꿈과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응원해줬거든요. 물론이야. 너만 있으면 돼. 빨리 돌아가서 너를 만나고 싶어.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수빈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잠시 후 민준의 답장이 왔어요. 몇백만 원이면 충분해. 한국 가자마자 바로 갚을게. 회사에서 출장비도 나오고 메시지와 함께 계좌번호가 전송됐어요. 수빈은 그 계좌번호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몇백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정말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미안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 하지만 지금은 내가 유일한 희망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못하겠어. 그의 메시지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빈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수빈은 은행 어플을 켜고 송금 화면까지 갔어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란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나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수빈은 중얼거리며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용돈을 합쳐도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70만 원이나 부족한 상황에 수빈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수빈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빨리 도와줄 수 있을까? 수빈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도와주지 못한다니 너무 미안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한데. 수빈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급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 돌아오면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까요.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최줘야 하는 거 아닐까? 수빈은 달콤한 상상에 빠졌어요. 민준이 한국에 돌아와서 프로포즈하는 모습,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수빈은 송금 버튼 앞에서 손가락을 떨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해서 당장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잡념 많을 땐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야. 같이 현장 가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결과 소식은 없었어요. 은호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주라고 했으니 아직 일주일이 더 남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은호는 갤러리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선 하나하나가 흐릿하게 보이고 치수를 재다가도 자꾸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혁이 카페 창고에서 나와 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은호는 며칠째 이런 상태였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지혁은 속지 않았어요. 은호의 창백한 얼굴과 깊어진 다크서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잡념 많을 땐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야. 같이 현장 가자. 지혁의 제안에 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예, 지혁 선배.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면을 정리했어요. 지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작업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에 도착하자 망치 소리와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활기찬 분위기가 은호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은호야, 여기 벽지 치수 좀 재봐줄래? 나는 저쪽 배선 확인하고 올게. 지혁은 능숙하게 일감을 정리하며 은호에게 역할을 분담했어요.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궁금한 점들을 친절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마감할 예정이신가요? 네, 여기는 몰딩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역의 대답을 듣고 있던 아파트 부녀회의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분 참 믿음직하다.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그러게요. 젊은 나이에 일도 꼼꼼하게 하시네. 여성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오자 은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역이 인기가 많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은호는 벽지, 치수를 재며 슬쩍 지역을 바라봤어요. 작업복을 입은 지역이 전문가답게 배선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모습이 참 듬직했습니다. 은호야,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 지역이 땀을 닦으며 은호를 살펴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중해서 하니까 오히려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몸을 움직이고 일에 집중하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불안감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고요. 오후가 되자 주민들이 차나 음료수를 가져다 주며 격려해 주었어요. 두 분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 부부세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물어보자 은호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선후배 사이예요. 아이고, 그래요? 워낙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런 줄 알았네. 할머니의 말에 지역도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은호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지만 왠지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할 무렵 하루 작업이 마무리됐어요. 지역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야, 오늘 고생했어. 어때? 조금 나아졌어? 지역의 물음에 은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지역 선배 말씀대로 몸을 움직이니까 잡념도 줄어들고. 다행이야. 앞으로도 뭔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같이 해결해보자. 지역의 따뜻한 말에 은호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불안했던 마음속에 스며드는 묘한 온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두렵지만 지역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났어요. 석양빛 아래 지역이 땀을 닦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은호는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은호의 마음은 복잡다단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성재 오빠, 급히 몇백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수빈이 성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성재는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고 수빈을 바라봤어요. 수빈이 이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돈이야? 이유는? 성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수빈의 평소 행동을 잘 아는 성재였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빈은 잠시 머뭇거리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권과 지갑을 분실해서 귀국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말로 하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성재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빈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그 사람이랑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야? 한 달 정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보여줄 게 있어. 성재는 로맨스 스캠, 연애 사기, 해외 출장 사기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곧바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 봐. 이 기사들 좀 읽어봐. 성재가 휴대폰 화면을 수빈 앞으로 밀어냈어요. 화면에는 비슷한 패턴의 사기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 여권 분실, 귀국비 요구, 결혼 약속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수빈은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민준에게 들었던 말들이 기사 속 사기 수법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정말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수빈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휴대폰도 덜덜 떨렸습니다. 믿고 싶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성재는 수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말했어요. 수빈아, 겉모습에 속지 마. 중요한 건 신뢰와 진심이야. 그 사람은 사랑을 미끼로 내 마음을 이용한 거야.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수빈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영상통화도 했고 사진도 보내줬는데요. 정말 진심 같았거든요. 수빈은 여전히 믿고 싶어 했어요. 한 달 동안 쌓아온 감정을 쉽게 놓을 수 없었거든요. 수빈아,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가짜 영상이나 사진도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온라인에서의 달콤한 말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거든. 성재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수빈이 상처받을까 봐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빈은 기사들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너무나 생생했고 자신의 상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특히 결혼을 약속하며 신뢰를 얻은 후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라는 부분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어떻게 이런 뻔한 수법에 속을 수 있었을까요? 수빈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재는 수빈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수빈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미안해할 게 뭐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깨달은 거잖아. 그런데 만약 오빠가 말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돈을 보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수빈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성재에게 상담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다면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야.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게 중요해. 성재는 수빈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줬어요. 마치 진짜 오빠가 동생을 보호하듯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죠? 연락을 끊어야 하나요? 당연하지. 더 이상 연락하면 또 다른 수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번호도 차단하고 SNS 계정도 신고해버려. 성재의 조언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수빈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성재가 아니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 거였거든요. 이번 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이 사장님이 내 친엄마라고? 카페 문 앞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은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봉투에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어요. 봉투를 받아든 은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알게 되는구나. 은호는 봉투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끝을 잡고 천천히 뜯기 시작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카페의 잔잔한 배경음악도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어요. 봉투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검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은호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과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은호의 눈에는 한 줄만 보였습니다.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결론 부분이었어요. 목의 일치율 99.9% 피검사자 지은호, 대조군, 고성이. 은호는 그 글자들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99.9%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번개처럼 번쩍거렸습니다. 과학적으로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죠. 세상에 말도 안 돼. 이 사장님이 내 친엄마라고? 은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며 보고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흩어지며 카페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은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폭발했어요. 고성이의 그 의미심장한 눈빛들, 닮았다는 말, 잃어버린 딸이라는 고백, 모든 것이 진실이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은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어요.
지역이 들어오다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은호를 발견했습니다. 은호야. 지역은 급하게 달려와 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지역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보려다가 유전자 검사 보고서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99.9% 일치율이라는 결과를 보고는 상황을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혁 선배,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은호는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은호야. 넌 내가 아는, 그리고 내가 지켜줄 은호야. 지역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엄마가 고성희 이사장님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왜 지금까지 모른 척했을까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궁금증이 한순간에 해결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가자. 지역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은호야. 지역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친엄마가 고성희 이사장님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 저를 버렸을까요? 왜 지금까지 모른 척했을까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의 궁금증이 한순간에 해결됐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호야,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가자.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어요. 은호는 지역의 따뜻한 말에 흐느꼈습니다. 세상이 온통 뒤바뀐 것 같은 혼란 속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버팀목이 되었어요. 결국 드러나 버렸군. 깊은 밤, 고성희의 서재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어요. 두꺼운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밖에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책상 위의 작은 스탠드만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림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손에 든 서류를 한 장씩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고성희는 어딘지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한 장을 오래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서류에는 유전자 검사 의뢰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사립 탐정을 통해 은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그 아이가 직접 나서는군. 고성희의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고성희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고성희의 손끝이 그 남자의 얼굴 위에서 조심스럽게 멈췄어요. 만약 은호가 이 사람까지 알게 된다면
고성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그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말이에요. 고성이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비밀이 드러났으니 그 사람의 이름도 곧 감춰지지 못하겠지.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똑, 똑, 똑.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이었죠. 은호야,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고성이는 그저 딸을 그리워하는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30년 전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스탠드 불을 끄며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호가 검사 결과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침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해줘야 할 시간인가. 그 목소리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은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고성이는 이 모든 비밀을 30년 동안이나 숨겨야만 했던 걸까요? 그 속에는 어떤 아픈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30년 전 고성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은호가 알게 될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모든 비밀이 밝혀질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은호와 고성이, 그리고 숨겨진 아버지의 정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은 비밀로 남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 나오는 법이니까요. 과연 은호는 고성이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30년 전 고성이와 함께 사진에 찍힌 그 남자, 은호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까요? 고성이가 이렇게까지 비밀을 숨겨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